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나무관세음보살 용두사 관어스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뭐 한 60대 후반, 70대, 80대 이래 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60이 넘으면은 노년이라 그러죠. 노년에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법문을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리해서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이 들면은 무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너무 구두쇠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된다. 젊을 때는 뭐 무슨 일을 해서 버틸 수 있지만은 노년에는 작은 일을 해도 마음에 상처가 남고 또 이 피로가 금방 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노년에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면 때문에 무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체면이 때문에 젊을 때는 뭐 괜찮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체면 때문에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동창들이나 사람들 만나면은 이거 내가 사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해야 체면이 서지 이러면서 마음에 없는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내뱉을 때가 많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 안 해도 될 걸 이렇게 좀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남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봐 남들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체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흥적으로 무리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체면은 잠깐이고 후회는 오래 간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되고요. 노년의 품격은 비싼 그 식사나 그 선물 같은 게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 맞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생활에 이제 끼어들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노년의 품격이다. 좀 그거를 무리해서 한다든가 이러면은 꼭 마음의 후회를 남게 되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 때문에 무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좋을 수는 없어요. 또 맞춰줄 수도 없고 또 싫은 부탁을 억지로 이렇게 또 들어준다든가 또 즉흥적으로 예스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안 들어줬을 때 꼭 안 좋은 일이 또 생긴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그 상대편은 끈질기게 욕을 하겠죠. 그런데 막상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은 내한테 너무 무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내가 잘하려고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 현명한 사람들은 보면은 금방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그러고서는 뜸을 들이죠. 그리고 빙긋이 웃을 때가 많죠. 저희 뭐 절에도 생활하다 보면은 침묵의 금이라고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하면은 스님이 빙긋이 웃을 때가 있어요. 저 스님이 우리는 알아듣죠. 금방 말을 못하는구나. 말을 못했을 때는 안 들어주는구나 하고서 두 번 다시 얘기 안 하는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끈질기게 얘기를 하죠.
노년에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도 또 마음이 편한 사람을 한 몇 사람만 이렇게 사귀면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건강만큼은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조금만 참으면 뭐 괜찮겠지. 젊었을 때는 뭐 거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은 회복 시간이 그만큼 늦거든요. 그래서 아픈 것을 또 참고 또 잠도 또 줄이고 이럴 때는 그 몸에 그 신호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은 노년에는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항상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항상 해야 된다. 무엇을 내려놓을지 알아야 할 나이입니다. 나이가 이제 들면은 체면은 억지로 인간관계도 혹사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로소 내가 좀 내려놨을 때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삶도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무리하지 않는 용기를 자신에게 한번 선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노년에는 더 편안한 삶이 되지 않을까. 무엇을 내려놓지 알아야 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품격 있는 노년의 특별한 삶이 아니라 작은 습관, 아주 내가 이렇게 크게 벌리지 않는 그런 작은 습관의 노년의 품격은 분명히 온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가루크 선생님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야 오늘 과거의 드라마 신사의 품격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아이고 나 장동혁이 하도 장동혁 외치다 보니까 장동혁이 근데 장동건이죠, 장동건.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꽃미남 장동건이가 주연으로 나왔던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노년의 품격이라는 말씀. 오늘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빙그레 웃음을 지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사실 노년에 뭐 누구나가 인간은 태어나서 병들고 아프고 생을 마감합니다마는 이 노년의 품격을 잃은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분들은 참 우리도 살면서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 노년의 품격을 지키고 산다는 참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혹시 우리 지금 간혹 선생님께서는 물론 뭐 수행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노년의 품격은 지키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저도 그래요.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요. 근데 가끔 이제 급할 때 뭐 이렇게 푹푹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그 올라오는 것은 내가 아니거든요. 내 또 다른 그 존재니까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죠. 가만히 있어라.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하고서는. 근데 막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불이 난다든가 저 이북놈들이 뭐 쳐들어 내려오면은 그 품격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뭐 후닥닥 하고서는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실생활에 좀 품격을 좀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절에 보면은 이 절은 그 누구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개인 그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확실히 이 사회하고 좀 틀리는 점이 많죠. 말도 이제 제대로 안 한다든가. 가끔 이래. 이거 절에 이게 신도들이 오면은 보살님 저거 잡수세요. 이거 여기 잡수세요. 나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절이라는 곳이 각자 알아서 하기 때문에 또 수행도 자기 알아서 근력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보면은 믿으세요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절만큼은 이 포교가 그렇게 흔치 않아. 그러기가 적극적인 거 아니다. 왜?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 이 수행에서 하기 때문에 또 수행을 닦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끔
뭐 스님도 급할 때는 뭐 좀 이렇게 망각할 때가 좀 있지요. 저는 요즘 그 노년의 품격. 근데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품격을 지키기가 쉽진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뭐 꼰대짓 한다, 꼰대짓 한다 이런 표현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던데.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탁 지켜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이게 어려진다 그래야 되나요? 생각이 어려진다 아니면 조급해진다? 예. 시야가 오히려 넓어지는 게 아니고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느낌을 제가 이 최근의 정치권을 보면서 이 장동혁이라는 인물을 두고 주변에서 장동혁을 헐뜯던 인물들 최근에 등장한 느닷없이 등장한 이분들은 도대체 이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년의 품격을 잃었다. 이 젊은 날에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존경받던 분들이었는데 이 연세가 지금 꽉 차시면서 이 노년의 품격은 어디 갔노? 정치의 품격은 어디 갔노? 이건 오히려 이 젊은 신인 정치인들이 정말 못 모르고 이렇게 세상에 막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 막 내뱉는 일종의 배설 같은 용어들. 이게 원로 정치인이라는 게 또 원로 사회 저명 인사라는 게 품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계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 오늘 본문 주신 노년의 품격이라는 그 본문을 통해서 노년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이분들에게서는 제가 노년의 품격을 정치 저는 이제 뭐 정치에서 떠났습니다만 과거에 뭐 정치 선배로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건데 이 최근에 이 발언들 보면은 야 이거 뭐 아리까리 이거 품격 어디 갔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60갑자의 대가이신 우리 간혹 큰 스님 통해서 도대체 이분들 60갑자는 어떻고 또 이분들은 왜 이런 품격을 잃어가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상산소에 탈이 났나요? 이재호 전 의원 은평구에서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무장관을 했던 왕의 남자, 이명박의 남자, 왕의 남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이재호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6.3 지방선거 져놓고 배째라 버티기 하지 말고 당장 의원직 던져야 된다. 지금 장동혁이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28년도 총선은 또 참패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아니 이거 이 원로 정치인에서 뭐 배째라 버티기 6.3 지방선거 졌다. 총선에서 또 참패한다. 원로라 그러면은 싸움을 중재하고 이렇게 따독이고 뭐 서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길을 안내야 되는데 오히려 뭐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상처에 소금 뿌리고 뭐 이런 느낌 좀 강하게 들거든요. 도대체 이재호 이분 6.3 지방선거 전후 아마 어디 저기 그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분은 귀도 막고 눈도 가리고 아마 이렇게 살았나 봐.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뭐 장동혁 대표한테 그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는가요? 60갑자라면 봤어요. 하도 그냥 그렇게 하길래. 근데 이분이 음력으로 봤을 때는 1월 달인데 센 사람이라 이게 굉장히 센 사람인데 이게
음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양력으로 봤을 때는 닭띠인데 음력으로 봤을 때는 이 잔나비띠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삼재가 나갔는데 삼재가 나갔으면은 좀 이렇게 이 정치 원로로서 이게 이재호는 뭐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최초에 아마 민중당인가 그거 하다가 그 민중당이 사무총장을 했죠. 민중당이 그게 그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저 민주당 그 계열이라 생각하면 돼요. 민주당 계열보다 더 자죠. 그러니까 더 세지. 극자 쪽의 예, 정당이 그렇죠. 아주 그냥 극자 쪽. 한참 그쪽으로 돌아갔죠. 그러다가 이게 뭐 이제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김영삼 때 피급됐던 인물들이죠. 한나라당 걸쳐서 지금 국민의힘 뭐 고문인가 뭐 이렇게 직함을 아마 떠나지는 않고 상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야 그 육식갑자를 보면은 그 이 음양 오행은 참 골고루 들어왔어요. 이분이 평범하게 살았으면은 진짜 집안을 잘 다독거리고 참 괜찮은 분인데 이런 이 육식갑자를 태우고 나면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니고 원래 이분은 저기 국어 선생 출신이에요. 교사 출신. 그러니까 교사. 그냥 그걸로 했으면은 네. 아무 뭐 꺼린 적 없이 그냥 뭐 과거에 보면은 그냥 그 가서 고문도 많이 받고 뭐 하여튼 핍박도 많이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가 또 중년에는 그래도 뭐 되게 줄을 잘 타서 그런지 하여튼 김영삼 계열을 받아서 그런지 하여튼 좀 호의호식도 좀 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 인간은요 이렇게 보면은 이 나이가 들면은 DNA가 좁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육식갑자를 봤을 때는 지금 좋은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월주에 이 축토고 그다음에 시주에 미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하고 미하고는 이 삼극이다. 이래서 자기 마음도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 모르는 세력들한테 좀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는가. 근데 내가 초창기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분이 귀도 막고 눈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은 그렇지 않고는 자기 정성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장동혁이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도 6.3 지방선거에서는 그래도 대성은 아니래도 그래도 평작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왜 서울시장을 어떻게 된지 이겼거든요. 그게 중요할 때 이 대통령 다음에 서울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 모르게 이 살이 끼었으니까 월하고 시하고 이 살이 끼었으니까 누군가 모르게 이거는 보탬을 대기 위해서 자기가 망언을 하는 격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는 뭐 이 발언은 망언에 가깝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 비판적 각도에서 보자면 이재호라는 인물은 장애 정치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도 그 당시 박정희 정부의 또 뭐 군사 정부 때 장애 투쟁을 했던 장애 투쟁도 그냥 투쟁이 아니에요. 이 지금 민중당은 그 당시에 뭐 고문도 좀 많이 좀 뭐 당했고. 그러면 지금 그 보수 정당에서 보수 정당이 중요한 게 지금 착각하면 지금 이 이재호의 시각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 집권 정당이 아니에요. 야당이라고 야당. 그럼요. 야당은 말 그대로 싸움꾼이어야 돼. 지금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뭡니까? 김두한이는 왜 싸움 잘했으니까 김두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두한이가 종로에서 싸움을 잘했으니까 버티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해? 일본의 이 소위 말하는 야쿠자들하고 소위 말하는 의협심 있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종로에 있는 그 뭐 음식점 기방
이런 데서 김두한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의협심이 강한 협객이었단 말이지. 주먹질을 해도. 그러면은 지금 이 보수 정당이 뭘로 일어서겠다는 거예요. 지금 10대, 20대, 30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지지율을 받고 있고,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장동혁의 장애정치, 물론 뭐 장애정치로 인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뭐 실축도 있겠지만은 지지율이 상승했고 지금 다시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 올라가가지고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2028년도에 총선 참패한다고 미리 겁먹고 그냥 뭐 소금 뿌리 뿌리라면 이게 무슨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입니까? 민주당의 상임 고문입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보면은 그 발언이 이렇게 보면은 뭔가 모르게 저쪽에 첩자 같은 그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장동혁 대표로 뭉쳐가지고 지금 저 투쟁을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 이런 사람들이 이 얼마나 이 그래도 상임 고문이면은 그래도 어른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기 분탕 꼭 저기 그 지금 그 저기 민주당의 유시민 같은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내부의 총질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내부에 자꾸 이렇게 총뿌리를 저쪽에 대야 되는데 이쪽에 대고 이렇게 함으로써 참 지금 보면은 10대하고 지금 20대가요 지금 똑똑합니다. 그리고 10대 20대는 5.18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벌써 그 사람들이 벌써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뭘 자꾸 5.18을 꺼집어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 이 사람들인데 참 이재호가 저 한마디 했을 때는 참 내가 거의 망언이라 그랬잖아요. 참 이 노인이 노인답게 좀 이렇게 좀 품격 있게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도 남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파인데 이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부에 총질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망언이라 그랬고 나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그 아까 처음에 초창기 법문할 때 노년의 품격을 지켜라 이거하고 연결 안 지냈는데 딱 오늘 그 법문하고 아주 이재호한테 딱 맞는 얘기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정치 평론가이자 언론인이죠. 한때는 보수의 큰 어른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만은 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갑자기 이재명 그 당시 후보를 응원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옹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이 보수의 인사 중에 한 분이죠. 조갑재. 이 조갑재 지금 다컴 대표가 2028년도 총선 공천 배제 살생부를 앞으로 하겠다는데 그 2028년도 총선 공천 배제 살생부 1번이 장동혁이다. 이 장동혁이 살생부 1번은 돌에 새겨져 있다라고 그냥 아주 강경하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조갑재 이 조갑재 변신은 무죄인가요? 이 조갑재는 또 왜 이럽니까? 근데 그 지금 참 이분도 이재호하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이 육식갑자에 보면 또 이게 또 골고루 또 들어와 있어요. 그냥 신문사 이렇게 편집장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조용히 지금 물러날 때도 됐는데 꼭 한마디씩 자기 존재를 잃을만 하면은 그 저쪽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내분에 그냥 그 총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육식갑자로 봤을 때는 46살까지는 참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46, 7
부터는 완전히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게 쏠렸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참 이 연세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한 80이거든요. 80이면은 그래도 덕담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 오지도 않은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오지도 않은 그 걱정을 오지도 않는 일을 끌어당겨서 하지 말아라. 총선이면 아직 2년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총선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이 폭주하는데 이 법을 무너뜨리는데 거기에 지금 다 힘을 합쳐서 지금 싸워줘야 되는데 이거 엉뚱한 그 총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살생부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제일 1번 순서가 장동혁이다. 이 어른도 좀 제발 좀 입을 좀 이래 닫고 또 살았으면은 또 지금 현재 내가 뭐 장동혁한테 잘 뭐 해주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엄청 잘하고 있거든. 왜? 지금까지 국민의힘 한나라당 전신이겠지만은 지금까지 참 이런 대표가 장외로 이렇게 투쟁하게 싸운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그동안에. 그리고 지지율 자꾸 올라가고 그 없는데 이 조갑재 같은 사람이 뭐가 과거에 이게 신문사에 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요새 10대, 20대 또 50대, 60대, 70대 전혀 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망언이다. 나는 이렇게 난다 생각을 하네요. 자, 이 조갑재, 이재호, 이 백중제를 맞아서 이 조상들 묘자리에 탈이 났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조상이 이렇게 묘를 이 상태는 썼겠죠. 지금이야 와서 화장을 해가지고 탈이 또 안 나겠지만 아마 대단히 아마 이 탈이 났을 거다. 또 백중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인가 9월 달, 10월 달 되면 이제 벌초하러 가잖아요. 가면 아마 거기 아마 무슨 나무가 그냥 서지 않았을까. 이 나무 같은 게 잘못 쓰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쓰면서 보면은 나무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싹 비워내고 또 없애죠. 뿌리까지 없애고 이러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재호나 조갑재 묘가 지금 탈이 나지 않았나. 이건 내가 그냥 의혹을 제기하는데 탈이 나지 않았나. 이러니까 이 보수의 그리고 원로 정치, 원로 그또 언론인이 이렇게 망언을 하지. 지금 한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한참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를 치면은 이게 되겠느냐. 차라리 이 힘을 가지고 저쪽에 좀 얘기를 하고 저쪽에는 한마디도 못해요. 또 왜? 이건 또 뭔가 또 겁이 나서 그런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지금 묘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말에 제 고향에 그 지리산에 저희 조상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뭔가 좀 꿈자리가 사납고 해서 다녀왔는데 가니까 우리 할아버지 봉분에 아카시아 나무가 2개가 이렇게 봉분해요? 봉분 가운데 그 뿌리가 꽤 깊이 내렸더라고요. 이게 지금 가가지고 그래 제가 곡괭이 가지고 가지고 그냥 술 한 잔 부어 놓고 그거 싹 뿌리째 다 뽑아내고 왔습니다만 뿌리째 뽑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좀 시원하더라고요 지금. 그 뿌리가요. 특히 아카시아는 이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 관을 이렇게 지금은 오래됐으니까 관은 이제 이렇게 사가라들고 감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카시아 뿌리가 내가 보니까 뱀이야 뱀. 안 좋죠. 뱀이야 뱀. 뱀처럼 이렇게 우리가 또 이장하는데 이렇게 이장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나무 뿌리가 이렇게 감아 있는 상태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거는 조상이 지금 탈이 났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자손한테
그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손이 뭐 아프다든가 그러면 뭐 이렇게 일이 잘 안 된다든가 진급이 돼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조상묘도 잘 살펴 아주 요번에 아주 가셔가지고 아주 제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원래는 9월달 10월달에 이렇게 하는 건데 벌초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럴 텐데 빨리 가셔가지고 좀 미리 발견해가지고 아니, 그 우리- 제거했다는 거에 아니, 대해서 눈에서 보고 그 뭐 그러니까요. 불편하면 정리를 해줘. 그래서 그러니까요. 잘하셨어요 아주요. 제가 저희 형님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네. 형님께 이제 그 할아버지 산소에서 갔다가 그거 보고 봉분에가 아카시아 나무 제거했다 그러니까 형님이 백내장에 오셔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어제 마쳤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묘한 거예요 지금. 형님이 그 백내장이 오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뿌리가 내렸으니까 후손들에게 이 질병이 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지난 주 토요일 날 뽑아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님이 어제 수술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수술하고 나니까 눈이 굉장히 백내장 수술하시면 이視力 많이 좋아지거든요. 좋아지죠. 눈이 잘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옛날 같으면은 뭐 하여튼 이거 나이 들면 이 봉사가 많았잖아요. 네. 그때 뭐 의료 이거 시설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냥 막 하는데 그때 그 녹내장은 그 어려워도 백내장은 뭐 하면은 오히려 안경 벗는다 그러더라고요. 안경 벗어요. 네.視力대수가. 예, 젖는다 하더라고요. 자 이제 백충실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조상묘가 탈이 나고 이런 거 저희들이 실제 사례 뭐 저희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백충실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백충실 광고 듣고 저희 방송 마무리합니다. 아, 저 하여튼 용두사 이 개원하고 난 뒤부터 백중날도 뭐 이렇게 또 신도분들이 제사를 좀 지내달. 아 그래도 역시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된다. 이 효사상이 조상님을 잘 모시면 효사상이거든. 이게 또 나한테 끊어지는 게 아니라 효도를 잘하면 내 자손 또 내 손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조상이 없는 자손은 없다. 이래서 백중날 기해서 내가 묘는 못 찾아가지만은 또 내가 직접 뵙지를 못하지만은 절에서 그 제를 잘 지내줌으로써 조상님한테 이 베푼 것을 은혜를 갚는다 하는 입장에서 좀 천도제를 좀 잘 지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청국장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비가 왔는데 전국에 비가 많이 내렸죠. 조금 비가 그친 다음에는 좋은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보고요. 하늘에 계신 또 우리 땅에 계신 천지인의 조상님을 잘 모셔야 우환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조상 모시기 전통이 매우 깊었었죠. 삼국사기를 보면은 신라시대 때 조상 모시기 제도가 있었던 기록이 있는데, 부유한 집안에서는
조상 모시는 사당을 이렇게 별도로 지어서 무당에게 맡기고, 그 시절에는 저 불교가 오기 전이니까 스님들이 안 계셨고요. 제사장, 선덕여왕, 그 밑으로 무당이라고 있었습니다. 무당에게 맡기고 제를 모셨습니다. 제가 충북 청주였는데 저희 어렸을 적에 살던 집에도 작은 사랑채가 있어서 어머니께서 늘, 어머니 하니까 또 징하죠. 어머니께서 늘 정성으로 관리하시던 모습이 역력합니다. 일반 서민이나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은 신주단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신주단지라고 하는 이렇게 항아리 단지를 안방의 높은 곳에 두고 제사를 지냈지요. 왕부터 저 국민 아래까지 조상 모시기에는 상당한 공을 들인 것인데, 그 이유는 하늘의 조화, 자연의 순응하라는 이치입니다. 이치. 나라나 가정이나 사회나 우환이 없게 하고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며, 집안에 제를 모시고, 여기 제는 요런 제죠. 그 불교의 제가 아니고요. 제를 모시고 자손들을 편안히 살라고 조상을 모시는 것이니, 못 사는, 어렵게 사는 집안은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 잘 사는 집안은 그냥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니, 조상을 정성으로 모시면 편안한 대로 풀리게 됩니다. 또 특히나 조상묘를 쓸 때 풍수지리에 따라 어떻게든 명당에 모시려는 집안은 명당,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데, 명당을 찾는 건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집안이 대다수입니다. 조상을 명당에 모시면 돈이 되고 장수하며 집안에 인물이 난다는 걸 경험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있는 집안에서는 제를 지낼 때 재물을 풍성하게 차리게 됩니다. 단지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차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감자, 요새 흔한 감자 고구마도 굉장히 귀했었습니다. 그러면 있는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잘 차려갖고요, 주변에 나누어서 배고픈 거를 없애라는 의미로 풍성하게 차린 겁니다. 남들 보기에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서 풍수 하면은 한국이나 중국만의 고유한 풍습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또 서방, 유럽, 미국 대단합니다. 풍수의 그 사람들은 열강, 환호 그 자체입니다. 정말 그 CEO들 사무실에 가잖아요. 정말 누구 하는 뭐 어마무시한 사람들 있죠. 그림을 어떻게 어느 데 붙일까, 어느 그림을 붙일까, 책상을 어떤 위치로 붙일까, 애들 잠자는 데는 어떻게 할까, 커튼은 무슨 색으로 할까, 그 나갈 때 올해는 그 대통령의 행사를 해야 될까 말까, 트럼프하고 멜라니아하고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멜라니아는 빠졌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는 보는 순간 풍수가가 옆에서 조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광 환호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은 풍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풍수하면 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땅 하면은 다툼이 있죠. 내 것이냐, 네 것이냐, 자기 것이냐, 큰 집 거냐, 작은 집 거냐. 박사님네도 그 대단한, 그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요즘에 와서는 엄청난 건데, 그거 형님이 가주시오. 이렇게 소유권이 땅에는 따르게 됩니다. 땅 관련하여 우리가 땅 하면 법적 분쟁이 금방 일어나죠. 여기서 제가 이제 1학년 다니고 지금 6개월 다녔기 때문에 방학이거든요. 시험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 개학을 합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특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민법이 뭔가는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살짝 엿보기를 하겠습니다. 민법은 상식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법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출생 신고를 하고, 이름을 가지는 것부터 학교에 가고, 계약을 맺고,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빌리고, 결혼하고, 재산을 남기는 과정까지 모두 민법의 영향을 받으니, 민법은 말 그대로 우리 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면은 괜히 무서워,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행하는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 대부분으로 이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거나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거나 인터넷 쇼핑을 했을 때 물건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를 풀어가야 하며 일상생활을 정리해주는 규칙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여 법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힘들어지고 물건을 살 때 돈만 건네고 물건을 못 받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도 있죠. 결혼하고도 혼인 계약서 그거 혼인 신고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부부가 아니죠. 그런 거부터 이는 사람과 사이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상식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이니 이렇게 서로 믿고 거래해주는 기반인 법이 있어서 믿음의 사회가 가능하니 민법의 물권편은 재산에 관한 권리를 다룹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기에 집이나 자동차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민법의 물권 규정이 있기 때문이요. 민법의 채권편은 약속과 거래 관계를 다룹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 손해배상 규약 같은 내용이 채권편에 담겨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은 친족편에서 다루게 되니 혼인, 이혼, 친권, 양육권처럼 가족을 이루는 것과 가족 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주로 내용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라도 민법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몰랐던 것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저는 몰랐던 부분이 있었기에 혹시 저와 같이 모를 수도 있다는 분이 계시기에 조금은 빠르게 제가 오늘 민법에 대한 권리 규정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 어쨌든 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저는 되리라고 보며 자 잠시 민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백중을 맞아 흐르는 운세의 방향에 발전하게 하는 데는 결국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시길 바라보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강사에서는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과 함께 백중천도제 합동천도제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비오는 날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네. 뭐 비 피해는 많이 없어야 됩니다만은 네. 제가 비를 참 좋아해가지고 오늘 비가 오니까 저는 이 강아지들이 눈 오면은 그냥 네. 눈에 그냥 파닥파닥 뛰어다니듯이 저는 비만 오면 이렇게 네. 마음이 좀 설레이고 네. 우울한 마음이 아니고 네.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서울에 비가 많이 예. 내리고 있어가지고 네.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 동기 감흥은요. 박사님이 기분이 좋으면 자택에 계신 우리 공주님도 기분이 좋고 여기서 기다리는 우리 신도들도 기분이 좋고 신도들과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저 또한 기분이 좋아서 그거를 동기 감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동기 감흥은요 여러분 기운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감흥 기운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같은 물건을 살 때도 좋은 물건이 내 눈앞에 뜨게 되고요. 건강해집니다. 환자들한테 가서 기분을 좋게 하는 이유가 건강해지게 하고 건강이 바로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의 큰 단위는 우리가 재물을 만드는 기운이고요. 그래서 재물을 만드는 방법에도 동기감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자. 돈은 속물이 아니다. 돈은 사랑하고 존경을 해야지 돈도 나를 따라와서 나를 사랑하고 존중을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부싸움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왜? 비가 오면 이렇게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비를 싫어하는 분이 있고 왜 이렇게 칙칙해 나가려고 하니까 흰 옷을 입고 가는데 왜 흙탕물이 튀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부부싸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비 때문이 아니고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큰 이유는 거의 자녀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와 싸움도 결국 돈 때문입니다. 아마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번 안 해보지 않은 부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는 돈 때문에 싸운 적 없어. 자녀 때문에 싸웠어. 바로 거기를 분석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강남에 학원에 보낼까?
자녀를 그냥 서울에서 안 키우고 돈 없어도 미국에 하버드로 가서 보낼까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것도 결국 원인은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 곳이 많고 가진 게 적은 것이 돈입니다. 돈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은요 원 없이 돈을 한번 써봤으면 하는 그 소원이 생길 것입니다. 저 신도분이 살짝 이렇게 박수를 치네요. 같이 맞다는 생각이죠. 그러면 돈은 언제 모여서 펑펑 쓰는 건가? 펑펑 쓰지는 못해도 돈이 모자라서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 같은데 그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건강하고 재물입니다.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지키는 거고 재물도 어렸을 때부터 지키는 건데 누가 주식하라 주식하라 막 했을 때 안 했으면 그 사람은 버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장수한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 응?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뭘 투자하실 때요. 충정로 월강사 치장보살님 앞에 있는 저 법주한테 물어보시고요. 자식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싶은데 집을 산다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응? 주지 말라고. 왜냐? 우선 나를 생각하라. 재앙을 맞이할 거냐? 돈 없이 재앙을 맞이할 거냐? 자식이 평생 나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할 거냐? 아시겠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시오. 건강을 사랑하듯이 박사님은 여기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그 돈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예. 주셔서 딱 생각이 났는데 네, 어떤 돈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네, 지갑에 네, 돈을 새 돈만 넣어 다니더라. 근데 그 새 돈만 넣어 다니는 사람들이 네. 돈을 많이 벌더라고. 그러니까 돈도 사랑해줘야 돈이 모여들더라고. 그러니까 뭐 돈 그냥 꾸게 해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다니고 뭐 지갑에 막 너덜너덜한 돈 넣어 다니면 돈이 안 붙어. 그리고 뭐 돈 재앙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한때 오늘 이제 저희들이 다루려고 하는 게 네, 이 장동혁 대표를 이 괴롭히는 이 원로 정치인들, 이 원로 정치인들 또 이 원로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 좀 뿌리도 찾아보고, 네, 예, 사주도 보고 도대체 네. 왜 이럴까? 특히 이 우리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게 이제 조갑재 대표, 네, 조갑재 네. 대표, 조갑재닷컴 네, 조갑재 대표였고, 과거에는 이제 월간 조선 편집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호 5선 국회 은평구에서 5선을 했던, 지금은 은평구는 거의 뭐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만 5선 국회의원 했던 이재호 네,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네, 지난 시간 잠깐 다뤘던 이 저기 권영세 의원, 네. 권영세도 이제 5선 중진인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느닷없이 사실은 지금 장동혁을 공격하는데, 장동혁을 공격해도 네, 아니 20대 청년들이 날리는 이제 우리 건투나 격투기가 네. 혹시 건투나 네. 격투기 좋아하세요? UFC 같은 거? 네, 저는 다 좋아해요. 네. 근데 그 격투기 보면은 사실 20대가 제일 승률이 높잖아요. 네. 제일 힘이 셀 때니까. 네, 격투기 선수 중에 40대 넘어가면 격투기 선수 없어요. 권투 네. 선수도 없고. 네, 근데 지금 이분들 네. 뭐 5선 국회의원하고 이 정도 했으면 거의 내가 봤을 때 그 나이대가 한 80 가까이 접어들었을 건데, 네,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뻔찌 날린다고 해서 다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흘러간 방안은 물을 다시 돌릴 수 없다. 네. 그 힘없는 분들인데 왜 이 장동혁이를 못 잡아서 안달이 날까? 그래서 이분들 도대체 사주는 어떤지, 또 이분들의 조상분들은 또 어떻고,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들, 이제 한동훈계가 사실 힘을 못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계가 장동혁이 사퇴하라고 막 괴롭히다가 이제는 뭐 이러다 자기들 목 날라가게 생겼어 지금. 네. 왜 장동혁이가 안 쓰러지고 2년 뒤에 총선에서 공천 못 받으면 끝나는 건데, 지금 민주당도 이제 뭐 정청래하고 그 김민석이가 공천권 가지고 사실 싸움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분들 사주는 어떻고, 일단 뭐 조갑재, 이재호, 권영세 이 순서들 한번 쭉 풀면서 우리 궁금증 한번 풀어보죠. 힘없는 사람들 때려도 장동희 눈알 깜짝 안 했는데 왜 때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래서 이제 이 조 씨는 을류 병술 병인인데 이렇게 올해 병오년에
이분이 그 무인대원에 와 있네요. 무인대원에 와 있는데 이 호랑이 병인일에 무인대원에 와 있는데 인호가 합치고 올해 병오년에 인호가 합을 하면은요, 말을 탄 장수가 그 말을 탄 장수의 손에 호랑이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래요. 여기서 이제 굳이 호랑이는 우리가 장동혁을 뜻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을 타는 겁니다. 조갑제가 말을 타고서 호랑이를 팍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인호가 겹치면요, 호랑이를 탁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이건 자연이니까 조갑제 이 사람이 노인네가 무슨 호랑이를 타겠어요. 자연의 글씨를 자연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호랑이를 막 타고 가서 이 사람이 장수라 탁 장동혁을 죽이려고 하는데, 야, 이렇게 어떡하냐, 말이 돌부리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 유술 여기 인유가 원진이 되니까 유술. 그래서 호랑이를 탄 말의 장수가 말이 돌부리에 걸려서 장동혁이를 딱 치려고 하는데 지가 말에서 떨어져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거 아유 참. 이렇게. 그래서 장동혁에 대해서 뭐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젊은이한테, 인호니까 젊은이한테 망신당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멈춰 주시고요,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근데 참 조씨 하면은 이 사람이 풍양조씨도 있지만 이 사람은 여기요, 이내가 한물하니까 조씨가 풍양조씨도 있지만 조씨 말고 또 하만조씨인가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병술은 저게라, 제가 이제 조금 옛날에 이제 제가 불자 생활하면서 그 조용기 목사님, 박사님, 여의도에 그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나 한번 싶어서 가본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연설을 뗐다니 쩌쩌 이렇게 약간 다리 조금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 흔들면서 샤샤 이렇게 하는데, 야,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제 그쪽 나라로 가셨지만은 그 하만조씨, 아마 그때 그래서 제가 하만조씨를 기억하고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뵈러 갈 때 풍양조씨인가 무슨 조씨인가 몰라서 찾아보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하만조씨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도 하만조씨인데, 이렇게 하면 이분이 원래는 옛날에는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마을에 태어나면 그냥 한 마을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추풍낙엽처럼 조선에도 살고 프랑스에도 살고 일본에도 살고 미국에도 사는 팔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큰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서 중국이나 살아야 되는데 한국의 땅이 좁다 보니까 발길질을 어디다 할지 몰라갖고 장동혁한테 하는 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보네요. 이 조갑제 대표는 네? 이 과거에 정말 보수 농객으로서 네네.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돌변했죠. 정치적 이념 노선이 달라지고 하시면서 지금 사실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많은 뭐 손가락질까지는 아니지만 네? 미움을 받고 있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 조갑제닷컴이 이게 유튜브 시장에서 보수 채널 중에서 굉장히 초창기 때 네. 이 성장했던 네. 이 정규제 주필이 했던 네. 곳하고 네. 쌍벽을 이룰 정도 잘 성장했는데 네. 무너졌죠. 네. 예, 왜냐면 이 보수가 갑자기 이 돌변하니까 네. 보수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좌파들의 특징은 이 김어준을 따르는 그 많은 그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 조갑제닷컴 구독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네. 왜냐면 이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근에 이 조갑제 대표의 이런 일단은 자기 자리를 누군가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탈. 그럴 수도 있는 줄 서기를 이리 하지 말고 초반, 저리 하지 말고. 우리가 예.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잘 나갔다가 예. 이제 탁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잘 나가다 딱 정체되거나 부도 위기에 몰리면은 네.
좀 뭐 극단적인 방법을 예. 선택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네. 우리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초를 폈습니까? 네. 그러나 사람들이 지치다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초가 안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나 저는 아직은 줄서기를 이리저리 옮기지 않습니다. 응? 이리저리 옮길수록 손실이 나고요. 그러네요. 뭐 죽음이 내 모가지에 들어오면 나도 어쩔지 모르지만 응? 현재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윤석열은 저 천일초 키기 전에는 건강초도 그렇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서 쭉 와서 박근혜 윤석열까지 왔는데 이리저리 가면은 그렇게 할수록 더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그냥 줄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 절개를 지키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네요. 옛날에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었잖아요. 감히 이런 사람을 뭐 사육신과 생육신에 지킬 건 아니지만 사육신의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의제, 유승원, 유성원 또 그 저기 김시습, 생육신 참 김수습도 있고 그 하만조 씨예요. 조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지 외운 거 있잖아요. 벼슬을 버리고 철계를 지킨 사람 중에 육인의 조려가 있다. 하만조 씨의 시조죠. 예, 조례가. 시조. 아, 박사님 너무 잘하셔서 박사님 앞에서 뭔 얘기를 못해. 정인지, 남효원, 김시습, 박사님 김시습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1시간 더 얘기해야 돼요. 엄흥도 여러분 유명한 요즘에 박신문, 신문, 조려, 하만조 씨의 조려가 있습니다. 조갑존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생육신 벼슬을 내리고 철계를 지킨 육인조 조려가 시조이고 정인지, 남효원, 김시습, 엄흥도, 박신문, 조려. 야, 과거에는 보수의 농객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을 텐데 저도 이분을 뭐 잘 모르지만 그냥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육신은 네. 그 세조 네, 수양대군이 네. 단종을 죽이죠. 네, 왕권을 빼앗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 생육신들은 자기들이 배설을 벌이고 네. 그냥 우리는 불사이군 2명의 네.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고 불사이군. 네. 그런데 이 조갑제 선생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예. 뭐 장동혁이를 2028년도 공천 배제 1번이다. 1번?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해 시켜야 될 1번이다. 아, 그리고 그 장동혁이 1번을 돌에다 세우겠다. 너무 이건 진짜 악담이죠. 악담. 돌에다 새길수록 더 강해지네요. 자, 예. 다음은 이재호 한번 볼까요? 예. 이분도 이제 갑신, 정축, 경진 사주는 아주 우수합니다. 사주는 우수한데 이 축의 고가 여기에 있네요. 축의 고가 있으면 여기도 고향을 떠나서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원래 미국에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운기에서는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성씨를 이런 사람들은 성씨를 바꿔 살거나 어머니가 2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살던 고향을 흔적에도 없이 지워야 하는 어떤 일이 생깁니다. 팔자에서. 그래서 살던 고향이 흔적이 없이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도 이 사람이 요 간목은 원래 강원도인데 경북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거 간목은 강원도거든요. 경북은 이 지금 이게? 이제 그 주소 등록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 경북 영양으로 돼 예. 있는데 요 축의 예. 경북은. 근데 원래 이 간목은 지금 태어나신 데는 이 강원도 오, 강릉군 오, 오. 목포 어. 목포에서 태어났죠. 예.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신기해 참 네. 팔자가 예. 그래서 네. 이분은 원래 강원도인데 원래 네. 태어난 데가 제일 태어난 곳이 이제 사실 고향이 되는데 네. 강원도뿐인데 태어난 데는 강원도 태어났는데 등록은 경상도에 등록이 되어버리니까 예, 팔자가 그래요. 예, 그렇게 그래서 돼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무진대운에 와 있네요. 무진대운에 와 있는데 무진대운에 와 있으면 이 진이 자, 여러분 진흙탕에서 서로 저 씨름을 해봐 보십시오. 진흙탕에서 씨름을 하면 승자도 없고 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만 빠집니다. 둘 다. 권투나 뭐 아까 말씀하신 박치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진진에 이런 기운이 있으면은 용이 못된 이무기는 심술만 남는다고 했으니 서로 심하게 다투는 양상을 낳는 결과를 낳게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늘상 얘기지만 보수는 보수의 불우는 내부의 반란으로 자중질환이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왜들 그렇게 총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5선 국회의원이지만은 네. 본인은 그 민중당 출신의 그 노동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을 데모하신 분이야. 데모 그래 죽긴 파. 길거리에서 그 저기 장애 투쟁하신 분인데. 네. 근데 장동혁이 지금 장애 투쟁 잘하고 있는데 그걸 네. 가지고 너 하지 말고 뭐 배짜라식이냐? 너 당대표 내려놓고 국회의원 사퇴해.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했는데 뭔 승리요? 그리고 2028년도 게임 끝나지도 않았는데 장동희 너 참패해. 제가 볼 때는 2028년도 어떠세요? 국민의힘 참패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떠세요? 저기 화무 12일옹이라고 하고 달도 참은 기운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가 쫙 내려와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되다가 지금 땅끝까지 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깜빵간 게 땅끝이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일밖에 없습니다. 저 2028년도는 무신년도인데 무신년도 여러분 이거는 다 틀림없이 부처님 세계에서 장동혁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고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윤석열, 장동혁을 딱 찝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현재 보수의 대표 주자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셨다가요. 2년 후에는 점점 더 보수가 살아나고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두고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윤석열 꺼내라 마라 이제 이 소리가 무지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천일초를 키는 거는요.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우리 대통령께서 아프지 말고 죽지 말아라는 의미로 암적인 존재를 부르다가 지져서 없애는 그런 기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난리가 나서 이거를 갖다가 난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지 않는다. 예.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권영세 네. 이제 지금 5선 현직 국회의원인데 네. 잠깐 이분도 이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막 총질을 가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이분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입니까? 야, 이분 어디 보자. 팔자로 보면 이게 본인은 이게요 굉장히 팔자가 좋은데 이게 안동권 씨가요 옛날에는 저 사료를 찾아보면요 박사님 안동권 씨가 그 신라시대 말 있죠 김씨 신라시대 말에 예. 왕실에서 이렇게 분가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권 예. 씨가 그래서 고려 시대에 이렇게 태조 안건으로부터 권 씨를 최초로 이렇게 사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김씨에서 권 씨로 옮겨 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자긍심으로 여겨야 하는데 지금 정치계에서 김씨에서 권씨로 옮겨 타는 건 어마무시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환승하는 것이 근데 뼈대 있는 가문에서 보수에서 저 이상한 저쪽으로 갔다가 환승을 하려고 하는 듯이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뼈저리게 뼈대에 있는 가문의 집안에서 뼈저린 실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와 그러는지 모르겠노? 노 하면 안 되겠네? 와 그러노? 와그라노 하면은 요즘 조국이 와그- 화내겠네. 네. 화내겠노가 되겠네. 화내겠노. 권영세 노? 예. 와 그러노? 예. 김씨에서 왕씨 저 태조에게 권씨로 이렇게 다 사승을 받은 거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환승을 하는 건데 지금 보수에서 저쪽으로 환승을 하려고 하는 거는요. 와그라노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그러지 마시노. 그래서 생육신과 우리가 사육신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조그만한 그 기운에 의해서 이리 왔다리 저리 왔다리 하면요 결국 나는 거는 손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민중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천일초를 키고 이렇게 애를 써주시는데 아니 그동안 나라에서 몇 선 5선씩 하고 몇 선씩 하고 해서 그만큼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면요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홀라당 저쪽으로 가고 비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요. 자기 얼굴 제가 여기다 거울을 갖다 놨습니다. 본인 장동혁을 손가락하기 전에 본인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본인들이 뭐 잘못한 건 없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민들이 그만큼 5선이다 3선이다 그만큼 많은 것을 배려했으면
조금 장동혁이가 뭘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장동혁한테 지랄 발광할 일입니까? 참 해도 너무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맨날 하심으로 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열받지 않겠습니다. 감정을 자제하고 하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서러움, 힘겨움이, 아픔, 두려움, 걱정 같은 것이 쌓였다는 감정이 녹아내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 부처님 전에서 가피를 받으면서 지 혼자들 가피는 받아놓고 이제 와서 멀어졌다고 장동혁이를 발길질 하는 거야? 너나 할 것 없이 그와 비슷하다 보는데 사람들은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하셨다가 백중대 주사님께 지장보살님께 가피를 내려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어두움과 좋으면 좋은 대로 이거를 평안하게 이끌어가도록 힘을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게 있다면 해방감에 꼭꼭 숨겨놨던 감정들을 속 시원히 틀어내놓는다면 지혜가 솟아나게 됩니다. 결국 해결책을 얻는 것은 언제나 기도이기 때문에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강사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누군가들한테 지랄 발광한다고 제가 다음부터는 아름다운 말을 쓸게요. 윤석열 천일 촛불 초기도 초발언 올리며 백중천도제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